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며칠 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신청이 유창훈 판사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굉장히 그걸로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고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댁에서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갑자기 TV에 뉴스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동훈의 파면, 탄핵, 그 다음에 대통령의 사과, 이걸 얘기를 하는 것 보고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물론 이제 본당의 방어 내지는 선전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그건 조금 그 전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걸 올려봅니다. 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시겠죠, 국민들이. 그건 본안 판결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진실한 규명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 수사 대상자가 도주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쌍방울 우리 김성태 회장처럼 피의자로 지목될 대상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지내고 있으면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정말 그 도주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사건을 발생시키는 요인들,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인멸을 하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피의자를 구속을 시켜놓고 도주 내지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갖다가 불수시켜서 본안 판결이 진행될 때 정말로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의 그 판결이죠. 영장 실질 심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즘 로스쿨도 있고 예전에는 사법시험이었지만은 많은 교수들이나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됐다 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모든 그러한 그 수사들이,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무죄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그 나머지 관련된 사람들이 24명이나 지금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절차를 자세히 모르거나 사항을 제대로 모르는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데 그 한동훈 똑똑하게 보인 친구가 왜 그런 걸 구별을 못하고 자꾸 죄인 것처럼 저렇게 하다가 무죄로 판명 났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도록 국민들을 놔두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그 영장 기각이라는 데서 방송을 하려면은 구속영장이 과연 뭔가, 이건 절차는 한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 들어있는가를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식하고, 그것만 몇 년을 끌었던 것 같은데 그 복잡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속당하고 있는데 저게 무죄야? 정말로 잘못했네. 저건 법무부 장관도 물러나고 대통령도 사과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좀 정확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언론이나 일부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그 정도는 알 것이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평생을 가도 참 경찰서에 한번 가보지 않고 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나 법조계에 관련된 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판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제시되어 있는 그 확실한 증거로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관련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지금 구속을 뭐 24명가 됐다고 그러던데 했는데 어떻게 그 유창훈 판사는 기각을 했는가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제 생각에는 유창훈 판사가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 건으로 근 1년 이상을 뭐 거의 국회가 뭐 할 일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 방탄국회라고 합니까? 열어서 뭐 그렇게 애들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자리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복원시키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구속영장을 발부를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건 이제 유창훈 판사 본인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또 유창훈 판사가 하나의 진실은 그 밝혀내놨죠. 이진 교사가 소명이 돼 있다. 그런 내용은 또 이제 뭐 어떤 고민을 했는지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앞으로는 이제 본안 절차에 의해서 밝겠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1년이 넘었죠. 많은 국민들이 그 뭐 여러 가지를 참 그대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유창훈 판사는 법원 안에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좀 덜 느꼈던 모양입니다. 또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는 많은 국민들의 감정적 소비, 그 다음에 그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만약에 또 다시 뭐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국정에 그 낭비 또 소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뭐 영수회담 같은 얘기가 많이 있었죠. 김영삼 씨, 김대중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상대로 나중에 대통령들 다 되시고 참 나름대로 뭐 이제 일정한 업적을 남기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그때 뭐 영수회담이 나오면은 만날만 하다 사람들이 대략 이렇게 느꼈었죠. 저도 이제 참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좀 멋있는 분들이 국민의 존경심을 받고 있는 그런 큰 인물들이 뭐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과 만나서 참 멋있는 결론을 내리고 그런 영수회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서 본인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런 걸 싹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언론에 나오는 뭐 친명계 비명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 당내 갈등부터 정리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총의가 모아지면은 그걸 가지고 영수회담을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석입니다. 연휴가 이제 이틀 지나고 3일이 됐는데 우리 정치인들한테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경제적인 문제는 뭐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나라하고 서로 관련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감수해야 될 일이지만 나머지 다른 일은 정치인들 여러분께서 조금 노력하시고 절제하시고 본인들 좀 역할에 대해서 숙고하시고 하면은 국민들한테 많은 참 위로가 되고 국민들한테 평안을 주고 국민들한테 행복감을 줄 텐데 여러분들 역할이 조금 아니 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말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 뭐 일본에서 오염수 버린다고 우리가 뭐 군대를 갖고 와서 일본을 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 애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일이거나 지금 뭐 중국에서는 중국 기준으로 동해안 쪽에 뭐 48개인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는데 그쪽에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국민들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국민들이 원하는 거 조용하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치인들로서 국민들한테 선택받고 국민들 위해서 봉사하기로 하고 지금 갖고 있는 권력을 향유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역할을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지상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좋은 일, 선행, 지도자로서의 갖추고 있는 품격, 품위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자기 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한번 여러분들 얘기를 들을 때 그대로 그 얘기가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힐링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뭐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물론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선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다가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부산 엑스포를 갖다가 유치하는데 도움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점에서 우리 민초들보다는 훨씬 품격도 있고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에서 말 한마디 할 때 좀 실체하는 것처럼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걸 억지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좀 높은 차원의 그런 정치를 해서 멋있는 정치인들이 되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